그러니까 네, 출석은 다 체크했습니다. 네. 네. 자, 어저께 단톡방에 그 PPT 혹시라도 받으신 분들 죄송해요. 제가 사전에 고친다고 말씀드렸죠. 고친 건 뭐냐면 아마 그 부가가치세나 소득세에 뭐가 없을 거냐면 그 실기 입력하는 방법이 교재에만 있고 PPT에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실기 입력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어저께 제가 학원에 와가지고 작업을 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편하실 것 같아가지고. 아시죠? 뭔가 그거밖에 없어요. 실기 어떻게 입력하고 그런 것들을 애니메이션 넣은 거밖에 없어요. 아시죠? 참고하시고. 그리고 오늘 단톡방에 올려놓은 건 예전에 촬영했던 건데 그 주로 법인세 위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법인세 위주로 되어 있을 건데 나중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법인세 다 들으시고 아시죠? 법인세 과정 다 들으시고 혹시라도 내가 이제 법인세 좀 잊어버리셨다라고 하면 그 동영상 제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단톡방에 아마 오늘 올려놨을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거기에 제가 워낙 보니까 그게 많더라고. 뭐냐면 분류별로 좀 나뉘어줬으면 좋겠는데 동영상이 혼잡돼 있어요. 전산 회계 1급부터 전산 세무 1급까지 혼잡돼 있어가지고 동영상을 좀 나눴어요. 컴맹이었다가 이제 그죠. 먹고 살기 위해서. 네. 자 보시면 일단 여기 오늘 실기할 건데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실기예요. 그걸 할 건데 바람 이게 흔들리지? 바람 세기. 자, 더우시면 말씀해 주시고, 네, 보시죠. 자, 일단 여기 공통사용재와의 안분계산이라 해가지고요. 자, 우리가 그 법인 같은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꼭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얘가 신고라고 있네. 예. 자, 공통매입세 안분계산 같은, 이걸 좀, 잠깐만요. 안분계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개월치가 여러분들 제대로 된 비율이 아니에요. 항상 제대로 된 비율과 제대로 된 금액은 과세기간 6개월치인데 그 6개월이 무조건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래. 우리가 그저께 도중에 이제 감가상각자산 같은 걸 취득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취득한 과세기간을 우리가 포함한다라고 했었고, 우리가 이제 해당 뭐 면세 전용하거나 그런 우리가 그죠? 간주 공급이 발생하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 기간은 불포함이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오늘 실기 때 할 거니까. 그리고 질문하셔서 근데 간주 공급은 다 매입 쪽에서 잘못됐지만 매출 쪽에서 건드리는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 신고서 문제에 나오면 그거 매출 쪽에 입력하셔야 됩니다. 당초에 매입세 공제 받았던 애를 뭐 감가상각자산을 면세 전용했다라고 하면 매입 쪽에 넣으시는 분들 꽤 계세요. 간주 공급은 다 공급, 처분한 것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매출 쪽에서 건드려요. 알죠? 이 점 좀 주의해 주시고. 자, 보시죠. 자, 일단 여기 공통사용재와의 안분계산인데요. 여긴 예정신고 때 합니다. 말 문제도 대비하시고 여기 공통매입세 안분계산 내역은 우리 예정신고 때만 하는 겁니다. 보시면 일단 여기 산식이에요. 요 산식은 뭐냐면 우리가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들 면세 사용 비율을 대신할 비율은 엄청나게 많아요. 아시죠?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험은 주로 1번으로 낼 겁니다. 1번이 뭐냐면 우리가 공통매입세 안분 계산할 때 그냥 면세 사용 비율을 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하겠다라고 주로 줄 거예요. 아시죠? 그걸로 대비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앞으로 여기다가 안 띄우는 건 얘네들은 뭐 하지 않거나 아니면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제 애니메이션 안 띄우는 것들은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입력하실 때 구분은 우리가 필수 입력 서식이 아니라 그냥 인쇄 서식에 반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은 건드리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에 여러분 조심하실 게 여기 과세와 면세 사업의 공통 매입이라고 돼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공통 매입한 공급가액이니까 여기 매출한 금액이 아니라 매입 금액입니다. 공통 매입 금액 아셨죠? 그래서 여기 예정신고 기간이죠. 안분계산은 예정신고 따는 거니까 3개월이에요. 3개월. 그래서 예정신고 기간에 공통 매입 금액을 입력하시면 컴퓨터가 알아서 10% 곱해서 세액은 알아서 지가 해줘요. 아시죠? 그래서 여기는 안 건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알아서 해주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면세 공급가액 비율은 총 공급가액에서 면세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쓴다면서요.
맞죠? 그래서 여기 총 공급가액에는 예정 신고 기간의 과세와 면세의 총 공급가액을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죠? 오늘 실기 때 또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면세 공급가액은 여러분들 여기 예정 신고 기간에 우리가 면세 공급가액을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되시겠죠? 근데 여러분 진짜 주의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들어보실게요. 내가 만약에 겸용사업자예요. 겸용사업자가 과세하고, 이거 들어보실게요. 내가 만약에 전세버스하고 시내버스를 같이 하는 거예요. 세무 1급이가 되거든요. 내가 전세버스하고 시내버스를 같이 하는 겸용사업자인데 내가 전세버스하고 시내버스에 공통으로 사용할 재화를 매입하고 안 보내줘야 돼요. 맞죠? 근데 내가 만약에 다 전세버스에 사용할 목적으로 내가 아무리 과세하고 면세를 같이 하더라도요. 전부 다 과세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하면 다 매입세 공제돼요. 아시죠? 그리고 내가 면세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하면 전부 다 매입세 불공제인 거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겸용사업자가 매입한다고 무조건 우리가 불공제하고 공제를 안 분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아셨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내는지는 저랑 좀 이따가 실기할 때 어떻게 내는지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세무 2급도 출제를 했었는데 아무튼 그 대비하셔야 되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산 이거 했었나요? 했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그럼 입력하는 방법을 보실게요. 입력하는 방법은 안 했죠? 물론 엄밀히 얘기하면 세무 2급 때 하면 볼래? 그죠? 여러분들 충격을 드려야 돼. 그래, 충격을 드려야 공부하시지. 이거 원래 전사 세무 2급 때 하는 거예요. 하는 거. 다시 복습. 자, 일단 얘도 마찬가지. 여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은 우리가 6개월치로 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내역은 전부 다 6개월치를 입력하셔야 돼요. 과세기간 6개월치요. 아시죠? 근데 말문제들입니다. 여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은 확정신고 때만 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가끔씩 오해를 하시는데 우리가 확정신고는 여러분 4월달부터 6월달 또는 10월달부터 12월달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6개월치를 넣는 건 6개월치가 제대로 된 거니까 6개월치를 일단 구한 다음에 예정신고 때 이미 불공제나 이런 거 받은 거 뺀 나머지 추가 불공제를 확정신고 때 신고한다 그 뜻이에요. 왜냐면 가끔씩 여기다 1월달부터 6월달 이렇게 넣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6개월치 신고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아시죠? 6개월치 구하고 이미 예정신고 때 뭔가 불공제 받은 거 뺀 나머지 3개월치만, 뒤 3개월치만 추가적으로 우리가 신고한다. 그 뜻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지만, 전산세무 2급? 그대로 복사하다 보니까 전산세무 2급이라고 해버렸네요.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들. 전산세무 1급, 1번 선택하시면 되는 거, 요 1번. 알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총 공통매입세액인데, 여기가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이다 보니까 정산은 과세기간 비율 6개월치 넣으셔야 됩니다. 확정신고 때 한다고 뒤 3개월치 입력하시면 지읒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시고. 자, 그래서 6개월치에 공통매입세 입력하시고 여기 면세 비율은 말 그대로 면세 공급가액 비율 적으시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여기 총 공급가액은 말 그대로 과세기간 6개월의 면세와 과세의 합계 입력하시는 거고 매출액. 알죠? 그 다음에 여기 면세 공급가액은 우리가 6개월치의 면세 공급가액 과세기간 6개월 아시죠? 이렇게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면세 비율 구합니다. 아시죠? 자, 그리고 여기 기불공제 매입세액은 뭘까요? 우리 이미 예정신고 때 여러분 안분계산 내역에서 이미 3개월치로 일단 잠정치로 불공제 뚜져 패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예정신고 기간에 불공제 매입세액을 입력하시면 돼요. 되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불공제 받을 게 우리가 확정신고 때 추가적으로 불공제 받을 게 나오겠죠. 되시겠어요?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세무 1급에서 잘 내는 게 뭐냐면 세무 2급에서는 납부 환급세 재계산 잘 안 내요. 알죠? 근데 세무 1급은 잘 냅니다. 아시죠? 신고서하고 묶어서 잘 내요. 아시죠? 해볼게요. 응? 잠깐만, 이게 왜 여기 있지? 죄송해요. 그럼 이게 왜 여기 있어? 저 당황스러운데? 여기 미쳤나? 죄송합니다. 여기 뭐 당황스러운데? 제가 미쳤나봐요, 여러분들.
자, 여기 납부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하겠습니다. 361페이지 맞나? 맞을 겁니? 맞을 겁니? 맞을 겁니다. 자, 여기가 뭐 하는 건지 해볼게요. 뭐 하는 건지 해보면 이거 과세 비율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 이거 과세 비율이라 바꾸겠습니다. 과세라고 좀 바꿀게요. 왜냐하면 여러분 면세라고 원래 면세가 맞아요. 면세가 맞는데 여러분들이 공제에 좀 익숙하시거든요. 불공제보다는. 아시죠? 그래서 과세로 바꾼 거니까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아시죠? 여기는 이해만 하시면 돼, 이해만. 아셨죠? 해보면. 자, 우리가 기억나시죠?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과세 사업자가 과세 사업에 사용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니까 과세 사업에 사용을 전부 다 하겠지라고 해서 사용하는 시점에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게 아니라 구입하는 시점에 매입세 공제를 미리 해준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 기억나세요? 그죠? 보실게요. 자, 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이 뭐냐면, 들어보실게요. 우리가 공통사용재화를 매입하는 시점에, 방금 우리가 공통사용재화를 매입하는 시점에는요, 뭘 하냐면 3개월치로 안분 계산하고 아까 그 다음에 6개월치로 정산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런데 내가 사용을 계속 하다 보면 과세 비율과 면세 비율이 왔다 갔다 할 경우가 있어요. 맞죠? 그러면 과세 비율, 내가 사용할 때 과세 비율이 올라가면 매입세 공제를 더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맞죠? 또는 면세 비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매입세 불공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은요, 일단은 공통사용재화를 매입을 했었을 때는 일단 안분하고 정산하는 거고,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우리가 사용이 하다 보면 사용비율이 바뀌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럼 사용비율이 바뀌면 그 바뀐 비율만큼은 우리가 새로 정산해줘야 돼요. 새로 재계산. 맞죠? 그걸 우리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자, 일단은 우리가 요때 건물을 1,000원에 매입했고요. 그 다음에 공통매입세액을 100원 줬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은 감가상각 자산만 합니다. 오랜 기간 사용해서 면세 비율과 과세 비율이 바뀐다라는 개념은 감가상각 자산밖에 없어요. 알죠? 재고 자산은 오랜 기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좀 재고서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재고 자산을 보유한다라는 건 창고에 쑤셔 박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외우실 게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은 여러분들 감가상각 자산만 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감가상각 자산 아닌 애도 출제를 해버려요. 그 낚시야, 낚시. 알죠? 걸리시면 안 돼요. 걸리시면 낚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보실게요, 여기. 그래서 내가 이제 요때 건물을 1,000원 더하기 100원에 매입했고요. 자, 지금부터 하는 거 전부 다 공통매입자예요, 겸용사업자. 네, 1,000원 더하기 100원. 이 100원의 공통매입세액을 부담했대요. 자, 그리고 과세 비율은 50%니까 얘는 요 매입하는 과세 기간에는 얼마를 공제받았겠어요? 그죠? 100원에 과세 쓰는 것만큼 공제를 받았겠죠, 여러분들. 물론 면세가 맞긴 하지만 우리 면세로 하면 머리가 좀 아프기 때문에 과세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공통매입세액을 100원을 부담했고 과세의 50% 사용하니까 100원의 50%인 50원의 공제를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처분은 무시하시고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지 할 거고 여러분들 무시하시고. 개무시. 아시죠? 이거 무시하세요, 여러분들.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무시. 아시죠? 눈에 보이시면 안 돼요. 아시죠? 설명 뒤에서 할 거니까. 오늘 좀 머리 복잡합니다, 오늘. 그렇죠? 자, 50원.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약 이제 다음 과세 기간에 과세의 40% 썼대요. 그럼 과세 여러분들 40%를 쓰면 이거 비율 바꿔야 되겠는데?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했던 거 그냥 면세라고 하고 이렇게. 어떡하냐? 어떡하지? 과세? 예, 자, 이렇게 할게, 그냥 할게요, 여러분들. 예. 자,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 처음에는 과세에 50% 썼어요. 50% 썼다가 그 다음 과세 기간에 40%를 쓴 거예요. 그럼 과세의 10%만큼 덜 썼죠. 그럼 덜 쓰면 매입세 공제가 돼요? 매입세 불공제가 돼야 돼요? 좀 불공제가 돼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100원의 10%만큼 일단 불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불공제를 받는다라는 거 그만큼 납부를 더하는 효과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납부세액 재계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납부세액을 재계산하는 거죠. 과세 비율이 그만큼 쓰는 게 작아졌으니까 불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제목이 불공제 또는 공제 더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납부세액, 환급세액 재계산 이렇게 돼 있어요. 매입세 불공제가 되는 것만큼 납부를 더하는 효과고 매입세 공제가 더 되면 환급을 받는 효과잖아요. 그래서 제목이 납부세액, 환급세액 재계산이라고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아셨죠? 자, 그리고 그 다음 과세 기간에 과세의 43% 썼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3%를 과세 사업에 더 쓰고 있죠. 그럼 3%만큼 더 쓰고 있으니까 매입세 공제가 더 돼야 돼요. 3%만큼 매입세 불공제가 더 돼야 돼요. 그렇죠. 공제가 더 돼야죠. 근데 여러분 외워주셔야 돼요. 뭐냐면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 면세 사업에 쓰는 비율이 5% 미만이잖아요. 우리가 면세 비율에 쓰는 면세 사업에 쓰는 비율이 5% 미만이면 좀 이따 하겠지만 안분 계산 안 해요. 중요성이 떨어지다고 봐요. 그래서 면세 사업의 5% 미만. 미만이에요. 이상 아니다. 아시죠? 이하 아니에요. 미만. 5%면 재계산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면세 사업의 5% 미만 쓰면은요. 그냥 다 과세 사업에 쓰는 걸로 봐요. 아셨죠? 그럼 여기서도 이게 통용이 돼요. 뭐냐면 원래 3%만큼 과세 사업에 더 썼으니까 원래는 우리가 이거 납부 환급세 재계산해야죠. 근데 여기 납부 환급세 재계산 파트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요렇게 비율이 5% 이상 변화했을 때 그때 재계산한다라고 불러요. 밑줄 좀 칠까요? 어디 하면 361페이지. 자, 361페이지 7번 겸용사업자의 납부 환급세액 재계산 있죠? 보이시나요? 그죠? 자, 거기 가로 1번 재계산 요건 있을 겁니다. 자, 재계산 요건의 동그라미 1번 밑줄 좀 감가상각 자산의 한정. 아셨죠? 다른 거 안 합니다. 그다음 동그라미 무시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면세 비율이 증가 또는 감소 있죠? 그쵸? 어디에 비추시냐면 그 두 번째 줄 끝에 면세 비율 간의 차이가 5% 이상이어야 된다 비추시고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변화한 비율이 5% 미만이면 재계산 안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아시죠? 시험에 낚시 하거든요. 실제로 낚시 엄청나게 했어요. 세무1급은.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의 재계산 방법 있죠, 여러분들. 361페이지 가로 2번 재계산 방법. 자, 거기에 동그라미 1번 감가율 보이세요? 감가율. 이거 태블릿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네, 울트라 살려고 울트라. 갤럭시 S8 탭? 무시하지 마시고. 갤럭시 S8 탭. 아닌데? 아무튼 있잖아요. 울트라가 14.9인치인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170만 원이래요. 너무 비싸. 그래도 있어 보이려고 좀 기탁 해가지고 있어 보이려고. 밑줄 좀요. 편하게 하시더라고 어떤 선생님이. 자, 밑줄 좀. 자, 건물, 구축물의 경우에는 5% 이거 이미 배웠죠, 여러분들.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25% 비추시고.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경과된 과세기간수 있죠, 여러분들. 요거는 컴퓨터가 알아서 구해줘, 미리 얘기하면. 근데 말 문제로 나올 수 있을까봐. 자, 동그라미 2번의 경과된 과세기간수는요, 여러분들 세 번째 줄에 비추시면 돼요. 가로 안에. 초기 산입, 말기 불산입. 뭔 소리지? 그죠? 여러분, 불산입이 넣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산입은 넣는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취득한 우리 저번에 배웠던 취득한 과세기간은 넣고 재계산하는 과세기간 안 넣는다 그 뜻이에요. 아시죠? 굳이 해석을 하자면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밑줄 좀 재계산 언제 하냐? 얘는 확정신고 시에만 적용해 주시고 이거 말문제. 아시죠? 우리가 아까 했던 공통매입세액 정산하고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무조건 확정신고 때만 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외워주셔야 돼요. 왜냐면 세무 1급은 이론에서 많이 틀리면 일단 나가리가 돼요. 알죠? 세무 1급은 무조건 10문제 이상 맞아야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10문제 이상 못 맞으시면 실기에서 다 맞기라 불가능하거든요, 세무 1급이.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가능하긴 한데, 아셨죠? 이론을 많이 틀리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아시죠? 자, 다시 여기 보시고, 그러면 요때 여러분 재계산 한다라는 거예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안 해요. 요때 재계산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세 비율이 3% 변했다라는 건 면세 비율도 3% 변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재계산 안 합니다. 그래서 얘는 생략 한다라고 불러요. 조심하셔야 돼요. 생략.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때 60% 사용을 했대, 과세 사업에. 그러면 재계산 하겠죠,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요때 몇 퍼센트, 과세 사업에 몇 퍼센트 더 썼어요? 만약에 얘 생략했으니까 요때 안 했죠? 재계산 안 했다라고 하면 40%와 60%의 차이는 20%더 썼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43%와 60%의 차이 17%일 수도 있잖아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저도 전자입니다, 전자. 왜냐면 생략했기 때문에 이때 재계산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40%하고 60%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되셨죠? 그래서 이때는 20%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조심하셔야 돼요. 나중에 만약에 시험에서 재계산한다고 할 때 재계산하는 해당 과세 기간이 얘래요. 아셨죠? 그럼 얘를 넣잖아요. 되셨죠? 얘를 넣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직전 과세 기간을 입력하라고 돼 있어요. 그 직전 과세 기간은 정말 직전 과세 기간이 아니라 해당 과세 기간과 비교되는 최근에 재계산한 직전 과세 기간이 얘를 입력하시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납부 환급세 재계산 나오면 비율 다 여러분들이 계산기 두드려셔가지고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얘를 넣을지 안 넣을지가 여러분들 돼요. 어떻게 하는지는 나중에 또 설명드리고. 되셨죠? 여기까지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보시면 얘 건물이잖아요. 맞죠? 그럼 건물은 지금 이때 취득한 것을 보는 거니까. 맞죠? 1과세기간 사용했죠? 그럼 1과세기간 사용했으면 5%만 사용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니까 그냥 구입하는 시점에 그냥 다 매입세 공제 해준다고. 그렇죠? 그럼 얘는 어떻게 나뉘는 거냐면 일단 실제로 5%만큼은 우리가 50%에 사용한 거죠. 여기서 5%는 건물 감가상각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머지 95%도 과세 사업에 50%만큼 쓰겠지 이렇게 다 공제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이 50%는요. 실제로 건물 5% 1과세기간 실제로 사용했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95%도 50%의 과세의 50%만큼 사용하겠지라고 해서 우리가 이 50원 이렇게 나뉘는 거라고요. 조선말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죠? 오케이? 어려우신가? 표정이 안 좋으신데? 괜히 하고 있나? 보시면 여러분들 일단은 요 100원에 50% 있잖아요. 50%만큼 과세 쓰고 있으니까 요 100원에 50%만큼 50원이 공제가 되는 게 맞는데 되셨죠? 근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건물은 요때 1과세 기간밖에 사용 안 했으니까 5% 여러분들 5%는 50%에 사용하는 게 맞아요. 근데 건물 남아있는 95%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 95%도 50%만큼 사용하겠지라고 해서 미리 공제해줬다고 50%만큼을. 그 뜻이에요. 그 뜻. 조선말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되셨죠? 한번 잘 보세요. 미리 공제해줬다. 미리.
미리 공제해주지 사용한 것만큼 공제해주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되셨죠? 우리 그래서 저번에 한번 간주 공급에서도 여러분 뭐랬어요? 백화점이 청소기 구입하면 청소기를 다 과세 사업에 쓰겠지라고 해서 매입세 공제해준다면서요. 얘는 50%만큼 썼으니까 50% 곱해준 거고. 아시죠?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다음 과세 기간에 어떻게 된 거예요? 40%만큼만 과세 사업에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이 10% 차이 나는 것만큼을 정산해 줘야 되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실제로 건물 5%는 실제로 과세 사업의 50%만큼 잘 쓰고 있었어요. 남아있는 95%도 50%만큼 과세 사업에 쓰겠지라고 공제해 준 건데 알고 보니까 남아있는 95%에 대해서 40%만 쓰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남아있는 95%에 대해서만 요 차이 나는 10%를 정산해 줘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해되셨어요? 여기서 9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시면요? 무슨 말인지? 5%는 50% 사용하기 맞고 남아있는 95%도 50%만큼 사용하겠지라고 미리 공제해줬잖아요, 여러분들. 50%만큼.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남아있는 95%는 여러분들 우리가 40%만큼 실제로 다음 과세 기간에 40%만큼 사용하고 있었어요. 되셨어요? 응, 40%만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건물 1과세기간 사용했던 5% 있죠? 얘는 50%만큼 과세를 쓰고 있었다고요. 얘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남아있는 요 5% 중에 남아있는 95%도 50%만큼 사용하겠지라고 해서 미리 공제해줬다고 사용할 거. 근데 40%만큼 과세 사업의 다음 과세 기간에 사용하고 있으니까 남아있는 10%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불공제가 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되시겠어요? 근데 이 5% 건물 5%만큼은 50% 사용한 게 잘 사용했으니까 남아있는 95%에 대해서만 10%만큼 여러분들 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과세 사업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95%. 그리고 여기는 생략. 그럼 우리가 1과세기간, 2과세기간, 3과세기간 사용했죠? 그럼 요때 우리가 정산할 때는 남아있는 85%만 남아있죠? 남아있는 85%에 대해서만 20%만큼 과세사업에 더 쓰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물론 컴퓨터가 알아서 해줍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컴퓨터 알아서 해줘요. 우리 시험은요. 네. 그래서 요거죠, 우리가. 네. 1에서 5%씩 3과세 기간은 잘 사용하고 있었고, 남아있는 85%, 즉 미상각자네. 남아있는 85%에 대해서 요 차이 나는 20%만큼 과세 사업에 더 쓰니까 요것만큼만 정산해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경과된 과세 기간 수 구해줘요. 알아서. 취득 일자 입력을 하시면. 그럼 핵심은 뭐냐면 5% 이상 차이 나야지만 재계산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되시겠어요? 자, 넘어갈게요. 요거. 자, 그럼 어떻게 입력하냐 해보시면. 자, 여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입니다. 입력하는 방법. 자,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을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자산 쪽에 건물하고 구축물인지 기타 자산인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 있는 기타 자산은 뭘까요?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입니다. 건물 아닌 나머지 감가상각자산이지 말 그대로 건물 아닌 나머지 자산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건물 이외의 감가상각자산이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 말은 재고자산은 납부 환급세 재계산 안 한다면서요, 여러분들. 그래서 재고자 입력하시면 안 돼요, 절대. 자, 그리고 여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있죠? 요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아까로 따지면 요 공통매입세액 100원 입력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래서 여기는 공통매입세액 입력하시는 거고. 잘 안 보이시죠? 너무 화살표를 아래로 해놨나?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렇게 해놓을게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아, 괜찮아요. 뒤에 분 잘 보이세요? 미리 말씀해 주시지. 네,
쥐가 말을 했어요 지금. 그죠?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그죠? 예. 지금 장난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자 그리고 여기 취득연월 있죠? 맞아요. 여기에 그 해당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한 예, 연월을 입력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그럼 컴퓨터가 체감률 구할 겁니다. 뭐냐 건물 입력하시면 5% 이게 상각률이거든요. 그다음에 기타의 감가상각 자산 입력하시면 25% 걸어줄 거예요. 그리고 지가 알아서 경과된 과세가 다 구합니다. 아시죠? 그럼 여기까지 다 구해요 컴퓨터가 알아서. 여기 경감률은 뭐냐면 미상각률이거든 미상각률. 아셨죠? 치면 다 구해 컴퓨터가 알아서. 이 취득 연월만 입력하면. 그럼 여기 있죠. 여기 이제 우리가 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 공급가액 비율 있죠. 우리 아까 사례로 따지면 여기 단기는 60% 넣는 거예요. 60%. 아까 여기 60%. 만약 재계산을 요때 한다면 60%, 요때 요거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근데 우리가 항상 과세 비율, 면세 비율 할 때는 공급가액 비율 쓰잖아요. 맞죠? 그래서 단기에 재계산하는 과세 기간의 총 공급가액. 과세와 면세 공급가액 여기 입력하시는 거고요. 되시겠어요? 그 다음 여기 면세 공급가액은 재계산하는 과세 기간의 면세 공급가액 입력하시는 거예요. 되시겠죠? 근데 얘 때문에 그래요. 여기 직전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직전이니까 60% 재계산하는 직전 과세 기간 얘네 아니라니까요. 이해 되시겠죠? 어떤 말 하고 싶은지. 해당 재계산하는 해당 과세 기간과 한국말 진짜 어렵다. 뭔지 아시죠? 약간 최근에 재계산한 직전 과세 기간. 조선말 너무 힘들어 진짜로 한국말. 그죠? 이거 직전. 그래서 여기 있죠? 여기. 재계산하는 과세 기간과 비교되는 재계산한 직전 과세 기간의 총공급가액. 조선말 이해되시겠죠? 그 말은 뭐냐? 요거 입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40%였었던 때 총 공급가액 입력하시라는 뜻이에요. 되시겠죠? 이걸 시험에 안 줘요. 쉽게 주면 주는데 안 주면 시험에서 어떻게 주냐면 친절하게 주면 40%, 43%, 6%, 60% 주고요. 만약에 시험이 안 친절하면 그냥 공급가액 다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면세 비율이 몇 %인지 계산을 하시라는 문제예요. 아셨죠? 그래서 5% 이상 차이 나는지 한번 봐봐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는. 아시죠? 좀 이따 풀 거고. 이거 어저께 작업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면세 공급가액도 최근에 재계산한 직전 과세 기간에 면세 공급가액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지지고 다 합니다, 여러분들. 되시겠죠? 요렇게. 되셨어요?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좀 실기 바로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유인물 좀 나눠드릴게요. 아이고요. 제가 자, 지금 나눠드리는 건 뭐냐면 해당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및 신고서 유형별 기출문제 유형별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기출문제. 네. 옆으로 좀 주세요. 자, 여기 컴퓨터 켜시고. 알겠습니다. 자, 교재도 같이 펴주셔야 돼요. 꼬리야. 자, 일단 교재부터 보겠습니다. 자, 교재는 몇 페이지 펴주시냐면 여기 있군요. 581입니다. 581페이지입니다. 581. 자, 581페이지 예제 따라하기 매입세 불공제 내역 원이라고 해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있죠. 자, 일단 회사 2003번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낙동으로 좀 들어가 주세요.
전산세무 1급으로 놔주시고. 자, 문제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입니다. 자, 다음 자료는 제1기 예정신고 기간의 거래 내용이다. 1월 달부터 3월 달이 되겠고요. 그죠? 자, 아래의 거래 내역을 보고 주식회사 낙동의 제1기 예정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보죠. 자, 모든 거래는 세금계산서 수취거래로 부가가치세 별도의 금액임. 자, 일단 1번 볼게요. 자, 서울전자의 휴대폰을 10대, 단가는 40만 원 구입하여 전량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그럼 얘는 여러분들 접대 목적으로 매입한 거잖아요. 그럼 얘는 우리가 겸용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 전액불공제예요? 전액불공제예요. 맞죠? 그래서 일단 자 들어가 보시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 이쪽이죠. 여기. 자, 그리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명세서는 여기 맨 위에 있습니다. 여기요. 뭐야, 왜 2300번이나 돼 있지? 2003번이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바본가 봐요. 네, 깜짝이야. 1월부터 3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요 세 가지 보시면 요 세 가지 있죠? 요 세 가지는 일부 불공제였잖아요. 여기. 안분계산, 정산, 재계산은 우리가 일부 불공제 구하는 거였고 지금 하는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은 전액불공제 입력하는 메뉴예요. 아셨죠? 시험에서 세무일금을 시험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시고 요따구로만 출제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아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들어보시면 이런 거 뭐냐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아까 겸용사업자예요. 알죠? 내가 겸용사업자인데 공통사용재화를 매입했어요. 예정신고 기간에. 그럼 공통사용재화를 예정신고 기간에 매입했으면 여기다 입력해야 될 거 아니야. 안분계산. 맞죠? 근데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나는 겸용사업자인데 시내버스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세매를 받았다. 이렇게 출제하면 어디다 입력할까요? 얘는 여기다 입력하시면 얘는 전액불공제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 어디 있냐? 여기 면세사업 등 관련 입력을 이렇게 두 번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니까, 세무일급은. 이해되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다시 한번. 자, 원모 타임. 자, 내가 두 가지가 있는 거라니까요. 공통매입세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재화를 매입한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기간에 면세사업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수취했다.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는 공통매입세액 예정신고 때 안분하는 거니까 여기다 입력하는 거지만 이해되세요? 근데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면세사업에만 사용할 목적이면 공통매입세액 안분이 아니잖아요. 전액불공제지. 그럼 여기다 입력하시는 면세사업 이렇게 두 군데에다가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 문제 좀 이따 어떻게 나오는지 풀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겸용사업자라고 무조건 안분 뿜빠이 해야 된다는 무조건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아셨죠? 근데 아무리 겸용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전액 과세 매입이면 매입세 전액 공제고. 아셨죠? 전액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이면 전액 불공제예요, 여러분들. 겸용사업자는 무조건 뿜빠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자, 그럼 1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은 우리가 어디에다 넣으면 되죠? 접대비죠? 그죠? 그럼 접대비니까 여기 4번에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그죠? 매수 안 줬나? 매수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줄 거예요. 몇 매인지. 그냥 지금은 한 매라고 좀 해주세요. 해답에도 한 매라고 돼 있네요. 자, 한 매. 공급가액은 400이죠? 400만 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대표자의 업무용 승용차. 자, 우리 시험 제조업이기 때문에 업무용 나와도 비영업용이죠,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고. 자, 업무용 승용차 1600cc의 고장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수리비 100만 원을 대우카센터에 지출함. 이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죠, 유지? 맞죠? 그럼 몇 번에? 3번이죠. 잘하셨어요. 맞아요. 3번에 매수 1. 구입, 유지, 임차니까 다 해당돼요, 여러분들. 구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액은 100만 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면세 사업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난방기를 난방산업에서 25만 원에 구입하고 단기 소모품비로 처리함. 그럼 얘는 몇 번? 5번이죠. 면세 사업 관련. 그래서 판매 25만 원. 자, 그 다음에 4번. 네, 4번. 자, 주식회사 백두로부터 건물을 1,000만 원에 구입했는데 즉시 철거하고 사옥을 신축할 예정이다.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최종적으로 매입세 부담했는데 토지의 취득원가와 관련된 매입세 부담하면 그걸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기가 부르죠. 그쵸? 우리가 건물하고 토지 사자마자 바로 건물 철거한다라는 건 토지만 사용할 목적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근데 우리가 매입세액은 건물 매입할 때 매입세 부담하죠? 그 다음에 건물 철거에도 매입세액은 부담한단 말이에요. 근데 최종적으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이잖아요. 실질은. 그렇죠? 이걸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이라 부르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매수는 한매 6번에 금액은 1,000만 원.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5번. 자, 전자랜드에서 노트북을 200만 원에 구입을 했는데 교부받은 세금 계산서에는 종업원 주민등록번호로 작성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요거 세금 계산서에 여러분들 필요적 기재사항 알고 계시죠? 맞죠? 우리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 등록번호. 그죠? 근데 주민번호면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이잖아요, 여러분들.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되면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럼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면 매출자는 어떤 제재가 있죠? 시험에 나오는데 말 문제로. 그렇죠. 가산세 몇 %? 1%? 매입자는 매입세 공제 불공제? 불공제.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지시고.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되면 매출자는 1% 가산세, 매입자는 매입세 불공제. 아셨죠? 말 문제 대비하셔야 돼요. 되셨죠? 그래서 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게 있어요. 나중에 우리 숙제 될 건데 보시면 내가 사업을 자 들어보시게 내가 사업을 언제 개시했냐면 오늘이 3월 2일이죠. 3월 2일 날 개시했대요. 3월 2일 날. 우리가 사업자 등록 신청 언제까지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20일 이내 하는 거니까 3월 22일까지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시험에 나는 거예요. 나는 그 사업자 등록 신청 전까지의 거래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로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라고 그 매입자 공제 가능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사업자 등록 신청 전까지는 세금 계산서 받은 거에 주민번호 해도 괜찮아요. 그때는. 예외적으로. 근데 얘는 사업자, 신규 사업자가 아니라 계속 사업자니까 주민번호 받으면 안 되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건 말 문제 대비하시 말 문제 대비. 그래서 여러분들 매입세 불공제 예외를 외우셔야 돼요. 여기다 입력을 하시려면. 지금 계속 사업자니까 그냥 필요적 기재사항의 누락이죠. 그래서 매수는 한매. 1번에. 네, 공급가액은 200.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셔서 582페이지.
자, 582페이지의 예제 따라하기. 자, 문제 읽어볼게요. 자, 주식회사 낙동을 선택하여 다음의 사항을 입력하시오. 자, 아래 자료를 제1기 예정신고 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내역이니까 얘는 3개월치 우리가 공통매입, 겸용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3개월치를 우리가 일단은 입력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얘는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 여기죠, 여러분들? 자, 들어오시고. 자, 문제 좀 읽어볼게요. 나머지 계속. 자, 아래 매출과 매입 1월부터 3월은 모두 관련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적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가정하며 우리가 과세분 매출과 면세분 매출은 모두 공통매입분과 관련된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는 공급가액이라고 언급 있는 걸로 봐서는 면세 비율을 대신할 걸 몇 번 쓰면 돼요? 1번 쓰시면 되겠죠. 공급가액 기준. 1번. 네. 그리고 전표는 불러오시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구분은 입력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분은 맨 아래에 보시면 필수 입력사항 아니다라고 적혀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컴퓨터에. 그죠? 구분에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입력할 게 동그라미 10번.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매입 공급가액이라 돼 있죠. 혹시 동그라미 10번에 얼마 입력하나요? 얼마예요? 똑똑 얼마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5천이에요. 공통 매입한 금액이잖아요, 금액. 맞죠? 그럼 매입 내역 보셔야지. 매출 내역은 그냥 비율 자료로 쓰는 애예요, 여러분들. 맞죠? 그리고 여기 공통 매입한 공급가액이니까 공통 매입 금액 넣는 거죠, 여러분, 여기. 맞죠? 거기 5천만 원이 세액이 500만 원이 세액이. 맞죠? 여기는 그 문구 잘 보셔야 돼요. 문구가 공통 매입한 공급가액이니까 공통 매입 금액 입력하시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다 5천만 원 입력하셔야지. 5천만 원. 네. 5천만 원 입력하시면 공통 매입세가 알아서 500만 원 걸어줍니다. 컴퓨터가. 됐죠, 여러분들? 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2번에는 얼마 들어가요? 네? 얼마 들어가요? 동그라미 12번. 그렇죠. 1억이죠, 1억. 여러분들. 우리가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제외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 더한 게 총 공급가액이 되겠죠, 여러분들.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가 1억. 이거는 소수점 2개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럼 동그라미 13번은 얼마 들어가요? 6천이죠, 여러분들. 면세 공급가액이 6천만 원. 이렇게 하면 컴퓨터가 알아가지고 내가 공통매입세 500만 원 부담했죠. 그리고 면세 비율이 60%니까 곱해가지고 300만 원 계산해 줍니다. 되셨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583페이지 예제 따라하기 있죠. 얘는 좀 거기다 좀 적어주실래요, 여러분들? 582페이지, 뭐라고 해야 돼? 582페이지와 연결이라고 주세요. 582페이지와 연결. 여기 583페이지 예제 따라하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582페이지와 연결. 582페이지하고 연결된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그 뜻입니다, 그 뜻. 자, 읽어볼게요. 자, 두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그냥. 자, 다음 자료는 제1기 확정신고 기간의 거래 내용이다. 즉, 4월 달부터 6월.
아래의 거래 내역을 보고 주식회사 낙동에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이라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정산이라는 문구 보시자마자 일단 6개월치로 다 입력을 하셔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과세기간. 그죠? 자, 정산 내역을 작성하시오. 기장된 자료는 무시하고 직접 입력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5번째 줄 핵심이에요. 아래의 매출과 매입은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뒤 3개월치만 준 거예요. 583페이지는요. 되셨어요? 자, 아래의 매출과 매입 4월 달부터 6월은 모두 관련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적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가정하며 과세분 매출과 면세분 매출은 모두 공통매입분과 관련된 것이다. 자, 그럼 일단 얘는 여러분들 날짜를 4월 달부터 6월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저장 좀 눌러주세요. 실제 시험에서는 어느 한 날짜만 줄 겁니다. 아시죠? 근데 얘는 2003번 가지고 다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장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날짜를 좀 바꾸죠. 4월 달부터 6월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로 바꿔주시고. 자, 이제 우리가 입력해야 될 메뉴는 여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입니다. 여기죠, 여기. 네. 자, 들어가실게요. 여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자, 얘도 공급가액 기준이죠. 문제에서 공급가액 줬으니까. 그죠? 1번. 자, 15번, 가로 15번에 얼마 들어가야 돼요? 가로 15번에. 응? 얼마 들어가야 될까요? 가로 15번에. 응? 얼마요? 950이죠. 왜냐면 여기는 공통 매입 세액이에요. 근데 6개월 치니까 1월 달부터 6월 달에 총 공통 매입세액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583페이지 보시면 공통 매입세액 450만 원 있잖아요. 그 우리가 아까 봤지만 4월 달부터 6월 달 뒤 3개월치만 준 거예요. 그럼 앞 3개월치의 공통 매입세액도 더해야 총 6개월치의 공통 매입세액이 되는 거죠. 그게 어디 있냐? 582페이지에 있어요, 여러분들. 좀 저자분 이상하게 준 게 원래 실제 시험에서는 알아서 잘 줘요. 아셨죠? 그래서 582페이지는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의 공통 매입세액이 500만 원이었잖아요. 맞죠? 그 두 개를 더한 게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의 총 공통 매입세액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 여기가 950만 원이죠, 그러면. 잘하셨고. 자, 그러면 가로 16번의 총 공급가액은 얼마 들어가야 될까요? 얼마? 그렇죠. 2억이죠. 왜냐하면 똑같아요.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의 총 공급가액은 1억. 맞죠? 그 다음에 왼쪽 페이지.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의 총 공급가액은 1억. 이 두 개를 더하면 전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총 공급가액이 나오겠죠. 이해되시겠나요? 그래서 2억입니다. 1억이 아니라 조심하셔야 돼요, 실제로. 2억. 그럼 그렇게 계산하시면 우리가 면세 공급가액은 얼마예요? 그렇죠. 1억 500이죠. 1월 달부터 3월 달이 6천만 원. 4월 달부터 6월 달이 4,500만 원.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과세 기간 6개월의 면세 공급가액 되셨나요? 그래서 1억 500. 이렇게. 그럼 52.5% 나오나 봐요. 되셨죠? 자, 근데 기불공제 매입세액은 우리가 예정 신고 때 이미 불공제 두드려 맞은 거 구하는 거죠, 여러분들. 맞죠? 우리 아까 300만 원이었나요? 요거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안 주게 되면 582페이지를 통해서 3개월간 일단 잠정치로 우리가 불공제 두드려 팼을 거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이 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어떻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눈으로. 582페이지. 내가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공통 매입세액 500만 원 부담했죠? 그죠? 그리고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의 총 공급가액이 1억이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 중에서 면세 공급가액이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6천이죠? 이렇게 하면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의 면세 비율은 60%일 거예요.
공통 매입세 500만 원에 면세 비율 60% 곱하면 그게 300만 원 불공제를 두드려 맞았겠죠. 1월 달부터 3월 달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요. 시험에서는 300만 원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구하게끔 출제할 수도 있는 거고 세무 1급은. 그죠? 그래서 여기가 300만 원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여기가 300. 됐습니다. 자, 이제는 몇 페이지냐면 584페이지입니다. 요거하고 쉬었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 기출문제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자, 584페이지 예제 따라하기. 자, 읽어보죠. 두 번째 줄부터요. 자, 다음 자료는 제1기 확정신고 기간의 거래 내용이다. 아래의 거래 내역을 보고 주식회사 낙동의 제1기 확정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납부 환급세액 재계산이니까 이 제목 보시고 아 이거 감가상각자산만이다. 맞죠? 이것도 올리셔야 될 첫 번째. 두 번째가 뭐 또 올리셔야 되냐면 면세 비율이 5% 이상 변화할 때만 재계산한다. 아셨죠? 그거 반드시 또 올리셔야 됩니다. 이 두 개가 안 떠올리시면 여러분들 낚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아셨죠? 감가상각자산만 오랜 기간 사용하다 보니까 비율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재계산. 아셨죠? 그리고 면세 비율의 차이가 5% 이상이어야지만 재계산. 아셨죠? 그거 꼭.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짝대기 볼게요. 표 첫 번째 거. 자, 볼게요. 자, 2020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공통사용재화죠. 예, 그럼 우리가 지금 납부 환급세 재계산이니까 뭐는 개무시하시면 돼요. 그렇죠. 거기 원재는 의미가 없어요. 원재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그 별표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정산은 우리가 공통매입할 때는 안분하고 정산하잖아요. 그래서 안분하고 정산 잘 되어 있다라고 돼 있어 그냥. 어쩌라고. 맞죠? 우리는 지금 납부 환급세 재계산하는 건데. 예. 자, 그리고 이제 2020년 두 번째 짝대기요. 표. 자, 2020년부터 2021년도의 공급가액 내역이니까 얘는 여러 면세 비율 구하는 자료 중개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 지금 재계산하는 거 몇 개예요? 몇 기 과세 기간? 그렇죠. 1기 과세 2021년 1기 과세 기간이에요. 자, 그러면 2020년 1기는 면세 비율 몇 %인가요? 눈으로 확인되시죠, 얘는? 몇 %예요? 2020년 1기의 면세 공급가액 비율. 60%죠? 맞나? 총 2억 중에 면세가 1억 2천이니까. 이해되시겠어요? 2020년 1기요. 맞죠? 60%. 계산하시면 여러분들. 예. 자, 그 다음에 제2기는 그러면 2020년 제2기는 6,200만 원 더하기 8,800만 원이 총 공급가액이고. 맞죠? 그 다음에 2020년 제2기의 면세 공급가액은 8,800이잖아요. 네, 계산하시면 저자분이 해놨어요. 58.67% 나온대요. 네, 해답 받고. 물론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는 계산기 두드리셔야 돼요. 그러면 2020년 제2기는 58.67%예요. 그럼 2020년 1기는 면세 비율이 60%. 2020년 제2기는 면세 비율이 58% 대략. 그 면세 비율의 증감의 차이가 5% 이상이에요, 미만이에요? 미만이자 미만. 미만이니까 재계산 안 했을 겁니다. 2020년 2기 때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2021년 제1기는 계산해 보시면 52.5%래, 면세 비율이. 되셨나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2021년 제1기하고 비교해야 될 직전과세 기간은 언제예요? 그렇죠. 2020년 1기죠. 1기. 그렇죠. 잘하셨어요. 맞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하시면 나머지는 컴퓨터가 다 구합니다. 지가 알아서. 자, 해보죠. 자, 납부 환급세 재계산 들어오시고 여기. 자, 일단 첫 번째 뭐 기계장치부터 있으니까 그럼 기타 자산부터 먼저 할게요.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자, 매입세가 얼마인가요? 네?
얼마 넣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100만 원이죠. 매입세액이니까 공통매입세 입력하시는 거예요. 기계장치는 공통매입세액 여러분들 100만 원 부담했죠. 첫 번째 표에. 두 번째 표는 여러분들 매출액 비율, 우리가 면세 비율 구하는 자료고 지금 매입세액이니까 얼마의 매입세액 부담했냐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100만 원 부담했다라고 되지 부가가치세. 예. 자, 그 다음에 취득연월은 2020년 03월이 되겠죠. 2020년 03월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경과된 과세기간수 구합니다. 지가 알아서. 보이시죠? 그럼 25%씩 이 과세기간 사용했거든요. 그럼 50% 남겠죠, 뭐. 자, 그 다음에 당기의 총 공급가액 얼마죠? 응? 똑똑. 얼마예요? 당기가 언제입니까? 저기 여러분들 1기요. 그렇죠. 1기의 총 공급가액 얼마예요? 2억이죠, 2억? 거기 2020년 제1기의 두 번째 표 보시는 거죠, 여러분들. 면세하고 과세 더한 게 총공급이잖아요, 총공급. 맞죠? 총공급은 둘 다 더한 거예요. 2억. 됐고요. 그 다음에 당기의 면세 공급가액은? 그렇죠, 1억 500만 원. 잘 찾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직전의 총공급가액은? 그렇죠, 2억이죠, 2억. 맞죠? 직전이면 2020년 제1기잖아요. 2020년 2기 때 재계산 안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2억. 그 다음에 직전의 면세 공급가액은? 그렇죠, 1억 2천이죠, 1억 2천. 맞아요, 1억 2천. 되셨죠? 네, 그래서 면세 비율이 줄었나 봐요. 오히려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건물 남았죠, 건물. 그렇죠? 건물 할게, 건물. 자, 건물이니까 여기 자산 누르셔가지고 건물 또는 구축물 누르시면 되겠고, 여기. 그죠? 여기 건물 또는 두 번째 해야 되는, 두 번째 자산 해야 되니까. 건물 구축물. 자, 얘는 매입세가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 1,000만 원? 예. 자, 그 다음에 취득연월은 2020년 04월. 2020년 04월. 알아서 구하죠, 지가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그냥 복사 붙여넣기죠, 여러분들. 이게 달라지지는 않잖아요. 총공급하고 면세공급은. 그죠?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V. CV 이렇게. 컨트롤 C하고 컨트롤 V, 컨트롤 C하고 컨트롤 V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여러분들. 되셨어요? 그럼 60%하고 52.5%의 차이니까 알아서 계산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되셨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일단 10분 쉬었다가요.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제가 방금 나눠드린 유인물로 요거와 관련된 기출문제 한두 문제 풀어보실게요. 자, 10분 쉬겠습니다. 10시 45분에 여러분 시작하죠. 네, 10분 쉴게요. 아이고.